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구 자팍 사전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푸마와 F1 관련된 이야기를 그렇죠. 좀 했었는데 뭐 푸마도 뭐 잘 봤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네. 잘 보기만 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시죠?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 PD와 류청이 굉장히 풀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네. 그렇진 그렇습니다. 않아요. 네. 네. 40대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가 보죠? 네.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쓸 데도 없잖아요. 네. 노코멘트. 와이프가 그렇게 만지는 걸 싫어한다. 야 이씨. 오지 말라고. 아니, 네, 아니, 아니, 아니에요? 네. 괜찮나요? 네. 네. 눈빛으로 얘기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뭔가요? 2021년 우리 여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여름에 이벤트가 많아요. 아, 많아요. 네. 그 밀린 경기들이 다 한꺼번에 그렇죠. 열리면서. 네. 얼굴이 너무 빨개졌네요. 네, 네. 유로 2020 그리고 2020 도쿄 올림픽 그리고 얼마 전에 챔피언스 리그가 우리가 하기 전이지만 아마 방송이 나간 뒤에는 우승팀이 가려져 있을 것이고 네.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도 네. 한참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벤트가 진짜 많아요. 음. 근데 이 대회들을 제가 싹 쓰다 보니까 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 대회에? 네. 뭐 다 축구라는 거? 아니 뭐 올림픽은 꼭 축구만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종목으로 보면 물론 올림픽에 축구가 있긴 하지만 해다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모든 걸 아우르는 공통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들고 나왔는데 네. 일단 힌트를 하나 줄게요.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 이름이 뭡니까? 비기어. 역시 똑똑해. 네. 손잡이가 그렇죠. 손잡이 이렇게 귀 그렇죠. 모양으로 귀 있죠. 모양. 예. 그리고 유로 우승컵 이름 뭡니까? 아, 유로 우승컵?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죠? 앙리 들로네. 네, 네, 네. 그 앙리 들로네 컵이라고 하고 그리고 1970년도까지 월드컵 우승컵에도 사람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월드컵 공 모양이 그렇죠. 이제 사람이 들고 있는 모양은 아니죠. 그건 진짜 월드컵이고. 네, 네, 네. 그거 말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맞아요. 뭐 이렇게 돼 있는. 이전의 월드컵 그렇죠, 이전의 트로피였죠. 월드컵. 그게 이전 월드컵 그렇죠, 트로피 맞아요. 아니에요? 네, 네. 줄리 메컵. 줄리 메컵. 네. 근데 이거 보니까 다 이름이잖아. 그러네. 앙리 들로네 줄리 메컵. 어. 어느 나라 이름 같습니까? 앙리. 음. 프랑스. 프랑스 맞아요. 맞아요. 네. 공통점이 프랑스입니다. 줄리메도 프랑스예요? 줄리메, 줄리메. 줄리메. 네, 줄리메? 줄리메. 네, 네. 이제 불어까지 하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우승컵이 가려진 챔피언스 리그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챔피언스 리그 이제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게 유럽 대항전 시초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먼저 있었던 컵들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국 네 팀들이 겨뤘던 챌린지 컵도 있었고 1927년에는 미트로파컵도 있었고 미트로파컵. 미트로파컵 그리고 1930년대에 스위스 클럽 세르베트가 만들었던 쿱데 나시옹. 꿉나시옹. 쿱데 나시 이게 그 뭐 국가들의 컵 뭐 이런 건데. 나시옹이 뭐 내셔널 뭐 이런 맞습니다. 거겠죠? 네. 쿠프는 컵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949년에 라틴컵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 앞서 언급한 컵들은 유럽에서 이제 국제적인 대회였지 유럽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대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챔피언스 리그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 이 대회가 1955년에 프랑스 최대 스포츠 일간지 지금도 있습니다. 레키프의 기자인 가브리엘 아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네. 사실 뭐 만들어냈지만 개념은 예전부터 좀 있었었고 이 아노가 사실 빡쳐서 만든 거야. 아주 재밌게 얘기하자면 네, 화가 나서. 영국 언론을 읽었는데 영국 언론에서 울버햄턴이 유럽 챔피언이다 라는 기사를 보고 이게 좀 이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54년 12월 15일에 레키프에 지금도 회자되는 기사를 썼습니다. 왜 울버햄튼이 그때 잘했었나 보지? 그 국제적인 대회에서 하나 우승했고 그 연봉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울버햄튼 짱이야 이렇게 썼는데 모스크바와 부다페스트의 승리를 거둔 울버햄턴을 유럽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걸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AC 밀란이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강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삼가야 된다라고 기사 썼어요. 네. 이분이 이 기사 쓴 다음에 계속해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 같은 전 유럽을 아우르는 대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연작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계속 주장을 한 거구나.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해요. 기사를 쓰면서. 그러니까 레키프가 그 좀 뒤에 설명가 좀 강력한 매체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피파하고 우에파가 마음대로 해. 대회 해보려면 마음대로 해. 우리 간섭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레키프가 16개 팀을 모으고 7개 경기장을 섭외합니다. 네. 근데 이게 유러피언 슈퍼리그가 살짝 보이는 피파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안전 때문에 너희들 못 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해. 여기 좀 빡치지. 딴지를 걸면서 그리고 우에파한테 시켜가지고 야 유러피언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레키프가 좀 빡쳐가지고 어떻게든 대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결국 개최를 합니다. 근데 개최는 해요. 결국 개최하는데 네. 여기서 이 딴지를 거는 분들이 한 분 더 나와요. 누구죠? 프랑스가 하면 싫어하는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잉글랜드? 잉글랜드. 맞습니다. 잉글랜드가 이때 첼시가 54, 55 EPL 챔피언이었어. 지금으로 보면 영국 챔피언이었는데 원래 참석하기로 합니다. 근데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나가지 말라 그래. 계속 그 딴지를 걸어가지고 결국 대회 직전에 첼시가 불참 통보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대회는 했고 이때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요? 네, 엄청나게 성공을 거둬서 막 관중 막 3만 명 모이고 그래서 55년 12월에 레키프도 덩달아 판매율이 쫙 증가해요. 12월 판매율이 전달 대비 7.5% 상승했고 챔피언을 가렸던 1956년 6월에는 30% 상승합니다. 레키프가 거의 독점으로 기사를 쏟아냈겠지. 독점으로 쏟아냈죠.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엄청 재미를 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재미를 그 전에도 봤기 때문에 이 대회를 만든 거예요. 어떤 재미? 여러분들 그 우리가 F1뿐만 아니라 레이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뚜르드 프랑스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 이게 레이싱 대회야? 그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이잖아. 그러니까 F1 전에 뭐가 제일 빨랐겠어요? 이게 1903년도에 개최된 대회거든요. 1903년도에는 자전거도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이게 뚜르드 프랑스 이거 2016에 나온 그거네요. 그렇죠, 지도네요. 지도인데 네. 이걸 1903년에 만든 신문도 레키프입니다. 이분들이 한번 재미를 봤어. 이런 대회를 이런 해서 대회가 레키프가 이걸 국제 대회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이게 자전거 타고 다 지나가야 돼? 그래서 엄청 이게 프랑스 개빡세네. 개빡세고. 와. 근데 이게 프랑스 관광하고 딱 맞물리면서 이게 5월부터 하거든요. 시기를 맞춰서 엄청 예쁠 때 사이클을 타고 지나가게 하는 거야. 이 헬기 중계도 처음으로 실시한 대회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프랑스 관광이 막 열광의 도가니로 갑니다. 근데 이 대회를 3,535km? 개최한 것도 와, 레키프고 우리나라를 몇 바퀴를 돌아야 되네 지금?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니까 계산이 잘 안 되네. 어쨌든 서울 부산은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서울 부산이 500km로 보면 그러니까 7번 리턴해야 되는 거네. 네. 근데 이 대회를 만들라고 레키프가 한번 그 히트를 쳤거든요.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옛날에는 신문들을 색깔을 넣어서 만들었어. 레키프 색깔이 노란색이었어. 그래서 노란색으로 한 거고 네. 지로 디탈리아라고 지금 대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탈리아 대회인데 그게 분홍색이에요. 그 신문이 여기 넣어주겠지만 되게 유명한 스포츠 신문인데 이걸 레키프를 따라했고 그 신문 지면이 분홍색이어서 우승자한테 분홍색 저지를 줍니다. 그래서 신문들이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엄청나게 당시에는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이런 활자 매체가 힘이 많이 떨어졌지만 당시에 활자의 힘은 대단했죠. 이게 레키프는 지금도 제가 좀 해왔는데 얘네들이 봤잖아요. 이게 지단 은퇴했을 때 그거거든요. 지단 은퇴했을 신문인데 혹시 뭐 이거 골동품 골동업 하세요? 여기 당근마켓에서 이거 팔아보려고 네. 내가 찾아왔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 매체가 자료들이 아주 신기하네. 이 매체가 얼마나 크냐면 발롱도르를 하는 프랑스 풋볼도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이게 프랑스 풋볼 2002 월드컵 버전입니다. 진짜? 보세요, 써 있잖아요. 저 제주의 영광.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예요. 2002 시절에 우리나라야? 네, 2002 시절 우리나라예요. 제주의 영광. 네. 이때 아마 제주에서 평가전 했을 때 찍어가지고 월드컵 전판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거를 이게 딱 프랑스가 2000년에 한국을 보는 시선 아니겠습니까? 한라의 기상, 제주의 영광, 제주 월드컵 경기장. 네네네. 이거 제주 이게 한국 잡지가 아니잖아요. 한국 잡지가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찍었겠지. 그래서 여기 KTF 초청, KTF 개장기념 축구 대표팀.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이고 이거가 만들어낸 게 이제 챔피언스리그입니다. 사실 챔피언스리그가 얼마나 큰 대회고 하나의 브랜드냐면 사실 매거진 B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챔피언스리그 에디션을 냈을 정도. 이게 우리나라 잡지인데. 네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핫한 잡지잖아요. 그렇죠, 핫한 잡지. 이때 제가 이 챔피언스리그의 히스토리를 썼는데
이 정도 이분들이 보기에 한국에서도 브랜드라고 여길 만큼 챔피언스리가 대단한데 그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브리엘 아노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레키프 기자였다. 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아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영감 주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은 유로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앙리 들로네요. 네네. 갑자기 빠졌는데? 이 책 재밌어요. 네네. 이스타 TV에서도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이제 이거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유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로가 이것도 연결돼 있어. 네. 챔피언스리그하고 사실 비슷하잖아요 유로가. 근데 이거에 영감을 준 사람이 앙리 들로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왜 앙리 들로네 컵이라고 불리냐? 사실 유로의 아버지입니다. 유로의 아버지예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네. 앙리 들로네에 가야 되는데 이분이 1883년생이고요. 축구 선수로도 뛰었고 나중에 심판도 했을 정도로 엄청난 스포츠맨이었다. 그리고 1902년에 잉글랜드 FA컵 초대 결승전에 참석했어요. 도버협을 건너가지고 배 타고 가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것도 보고 오고 이 영국의 축구 열기를 느낀 거예요. 영국 그때 엄청 뜨거웠잖아요. 근데 이분이 월드컵의 아버지 또 뒤에 나옵니다. 줄리메와 함께 1919년 프랑스 축구협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줄리메가 회장이 되고 이분은 사무총장이 돼요. 네. 그리고 1927년에 유러피언컵 창설 아이디어를 실제로 먼저 내요. 그리고 이때 같이 냈던 게 챔피언스 리그의 아이디어 같이 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이 당시에 앙리 들로네 이 선생께서 피파 이사회 멤버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유러피언컵 해야 된다. 유로를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좀 사장돼 있다가 결국에 1902분이 54년에 유럽 축구 연맹 초대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 하는데 진짜 안타깝게도 이분이 1955년 11월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주창했던 챔피언스 리그는 훨씬 어린 가브리엘 아노가 만들어서 예선전 정도 하는 건 봤지만 이분이 유로 1960을 프랑스에서 초대 대회거든요. 이건 못 보고 들어가셨어요. 네. 그런데 좀 상징적이게도 이 사무총장직을 누가 계승을 하냐면 아들인 피에르 들로네가 그거를 계승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분이 발기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네. 발기인이 돼가지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로피언컵, 그러니까 유로 우승컵은 앙리 들로네 컵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 대회가 초대 대회가 좀 재밌는데 이때는 영국도 내 나라가 안 나옵니다. 또 안 나와? 또 안 나와. 유로 초대 대회도 안 나와. 내 나라 다 안 나와. 프랑스에서 해서 프랑스가 만들어서 그것도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고 엄청 비협조적이었네. 우리가 종주국인데 니들이 뭔데 대회를 만들고 우리가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웅을 겨뤄야 되냐? 왜 들러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도 있었기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네. 그때 동구권 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련도 나오고 유고슬라비아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대회가 좀 달라가지고 17개 팀이 처음에 나왔고요. 초기에 두 팀이 붙어서 한 팀 떨어뜨려서 16팀이 홈앤드 어웨이로 8강까지는 하고 4강부터 프랑스에 모여서 했어요. 이게 누가 우승하냐? 소련. 소련의 가장 유명한 선수는 레프 야신. 야신이 나와서 유고슬라비아를 꺾고 우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8강 때 소련이 좀 어부지리를 먹는데 스페인이 기권을 해요 갑자기 소련이랑 대결하기 전에. 그때 엘 클라시코 보시면 많이 나오는 분 있잖아요. 프랑코 총통이라고 스페인의 독재자가 이 봉산주의자들이 우리 땅을 밟는 거 용서할 수 없다. 기권해버려. 스페인 기권해고 결국에 레프 야신이 이끄는 소련이 프랑스에서 우승을 거든요. 근데 이때도 잉글랜드 4개국은 하나도 안 나왔다. 아일랜드는 나옵니다. 아일랜드는 뭐 영국은 아니니까 아일랜드 나왔다가 떨어지고요. 결국에 이러면서 앙리 들로네하고 함께 이 월드컵의 아버지가 나왔는데 월드컵의 아버지는 줄리메예요. 이분은 그 앙리 들로네보다 조금 더 연배가 높은데 역시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들이 뭐 대회를 많이 여네. 그때는 대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축구를 만들고 프랑스는 축구 대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피파에서 회장만 30년 했습니다. 3대 회장으로 해가지고 3대 회장인데 역대 최장 기간이에요. 뭐 이렇게 쫓겨난 제프 블래터도 이분보다 많이 못했고 이분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월드컵의 아버지. 1930년에 월드컵을 처음 여는데 이분이 막 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루과이가 독립 100주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축구도 그때 엄청 잘했어요. 우리가 개최할게. 그리고 오는 백값,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백값, 최제비,
뭐 숙박비 우리가 다 낸다라고 했는데 잉글랜드가 또 거부합니다. 안 가. 엄청 그랬네. 우리가 정주국인데 네. 1930년 우리가 안 가. 음. 우리가 그때만 더 심했죠. 우리가 정주국인데 왜 가냐. 음. 배 타고 10일 못 간다. 네. 라고 해가 유럽 나라들이 엄청나게 비협조적으로 군 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접 유럽을 돌기 시작해서 프랑스, 벨기에,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까지 우루과이행 여객선을 타고 우루과이를 떠나죠. 결국에 이제 우루과이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한국하고 인연이 있대. 음. 근데 이거는 한국일보에 나긴 했지만 좀 카더라예요. 썰이야. 그냥. 썰이야. 내가 네. 봤을 때 왜냐면 제가 원전을 못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반만 믿으시라는 거. 네. 재밌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 나갔잖아요. 네네. 이때 헝가리가 세계 최강팀이었는데 이때 준우승했습니다. 서도가트 지면서 우리가 9대0으로 졌어요. 네, 맞아요. 9대0으로 지니까 서방의 나라들이 안 그래도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무시하는데 봐라. 네가 월드컵 한다고 다 이때도 줄리메가 회장이었어. 월드컵 한다고 돌아다녀가지고 데려왔더니 실력이 있다위야. 엉망이다. 엉망이야. 이거 할 필요 있냐? 그치 대회 수준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줄리메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따옴표예요. 지금은 한국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해도 수십 년 후에 어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월드컵은 누구나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월드컵이다. 그것이 월드컵이란 이름에 담긴 정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반대자들한테 좀 조용히 해. 닥쳐라고 얘기했대요. 네. 이게 한국 신문에 났습니다. 줄리메가 사실 이항주의자였대요. 굉장히 축구로 이제 뭐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 그리고 어떠한 계급의 차이도 없다. 그렇죠. 모든 종족이 다 모여서 축구라는 스포츠를 다 함께 즐기자. 약간 이런 모토가 있었네. 그렇죠. 사실 뭐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아까 말한 뭐 유로도 그렇고 이 월드컵도 그렇고 유럽이 격심하게 세계 1, 2차 대전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게 엄청 이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줄리메는 사실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이상주의자였대요. 축구회장에서는 어떤 무기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모두 평등하다. 그리고 성견지명이 있었다. 이건 한 말 같은데 피파가 UN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지금 UN 가입국보다 피파 가입국이 크잖아요. 2분의 이상이 실현된 게 월드컵이고 그래서 한국도 도와줬다. 라는 사실 정사는 아니고 야사 같아요. 네네. 뭐 근데 한국 같은 팀이 나와야 줄리메가 원하는 어떤 그 월드컵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이 한일전에서 우리 한일전도 그때 첫 한일전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도쿄에서 2번 다 했잖아요. 네네. 도쿄에서 3월 8일 1953년 4년 3월 8일에 눈이 엄청나게 내렸는데 석유로 불태우고 우리가 해서 첫 경기 5대1로 이긴 거 아닙니까? 피지컬로? 네네.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갔는데도 헝가리한테 우리가 9대0으로 졌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줄리메게 감싸줬다 이런 얘기고 결국 이게 세 명이 다 프랑스 사람이었고 어쨌든 이상주의자였고 영국은 축구를 만들었지만 첫 번째 대회에는 다 불참했다. 챔피언스리그도 안 나와. 유로도 안 나와. 되게 비협조적이었네. 월드컵도 안 나와. 네. 비협조적이. 네. 지금 잉글랜드 팀끼리 챔피언스 결승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참 그 여기 뭐야 이 아저씨 누가 그 아저씨가 잠깐 가브리 안을 엄청 열받았겠죠.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그때 나올 때 나오지. 뭐 지금은 뭐 챔피언스 다 결승 영국 팀만 결승 올라갔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비협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자존심이 엄청 셌던 것 같아요. 아마추어리즘도 엄청 세고 우리가 종주국이고 사실 내 나라 나오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 그치. 다 영국이 사실 국적 영국인데. 근데 그런 목리를 부리다가 지금은 이 대회에서 이 세계 대회에서 한번 우승해 보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승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대회가 만들어졌고 그 대회를 만든 국가는 프랑스다. 그렇죠. 뭐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시작점이 월드컵, 유로, 뭐 챔피언스리그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점이 인 프랑스다. 그렇죠. 신기하네. 축구를 만든 건 프랑스가 아니야. 네. 근데 축구 대회를 만든 건 프랑스고. 약간 그런 건가? 롤을 만든 건 미국이지만 스타를 만든 건 미국이지만 우리가 다 게임은 우리가 잘한다. 약간 이런 거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너 퇴근하고 유튜브만 보면 네가 롤을 하고 있어가지고 퇴근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하자면 올림픽도 프랑스가 만들었다. 이건 뭐 잘 아실 거예요. 쿠베르탱 남작이 만드셨고 이때 영국 참석했네. 이분이 만든 거는 사실 프러시아라고 지금으로 치면 독일의 일부분한테 보불 전쟁에서 처참하게 지는 걸 봤기 때문에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걸로 만들었고 올림픽의 기원은 저기 그리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또 만든 거야. 아 이분이 만들어가지고 올림픽 위원회를 이분이 만들어요. 아 그래서 그리스 때부터 쭉 올림픽이 이었던 게 아니구나. 그죠. 아니,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있었지. 그분의 1500년 전에 올림피아드라는 게 있었고 이분이 안 그래도 그런 거에 되게 열띠게 있었고 영국 유학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처럼 강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마치 우리 구한 말에 우리가 이제 그 뭔가 우리가 조선이 이러면 안 된다. 운동해야 된다. 이랬던 분들처럼 선각자들처럼 이분 영국 가서 와가지고 영국 학교의 체육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으니까 럭비도 엄청 좋아했대요. 가서 프랑스여 각성하라. 그리고 전 세계 청년들이여 모여서 운동하자라고 했는데 이때 독일 그 고고학자들이 올림피아 유적을 진짜 발굴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서 하자고 한 거야. 네네. 그래서 이분이 꿈에서 공상에서 진짜 올림픽을 만든 거죠. 그리스 가서 했습니다. 네. 그리스 가서 했다고? 진짜 그리스 가서 1회 올림픽 그리스 가서. 아, 그래서 그리스 가서 시작을 했다 다시 네. 올림픽을. 아, 이분이 오케이. 개념은 프랑스에서 만들어가지고 프랑스에서 뭔가 회의를 뚝딱뚝딱 했지만 그리스에서 가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1회 올림픽을 그리스에서 그리스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도 그리스에서 시작을 그렇죠. 했으니까 올림피아드. 올림피아드라고 올림피아드라고 했죠. 했으니까 나중에 한참 뒤에 야 옛날에 이런 거 했는데 그렇죠. 우리 같이 젊은 친구들이 아마추어리즘으로 해서 운동하자. 그렇죠. 그게 이제 1회 그리스 올림픽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테네 맞나요? 올림픽.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게 그 모두 올림픽도 프랑스야? 프랑스 만들었죠. 프랑스 사람들이 그 노는 걸 좋아하네. 노는 걸 좋아해. 그리고 조직을 좋아해. 아 조직을 좋아해? 영국 애들은 저기 그냥 막 어디 들판에서 막 뛰어들으면 얘네들이 갑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럼 조직을 만들어 보자. 필판 만들고 우에파 조직이 만들고. 이런 어깨 조직이 아니구나. 어깨 조직이 마피아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마피아 말고. 마피아는 이탈리아가 만들고. 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올라가 보면 우리가 올 여름에 다 본 대회를 프랑스가 만들었다. 축구를 프랑스가 만든 건 전혀 아니다. 하지만 모든 대회는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었고 레키프가 이걸로 한몫 단단히 챙겼다. 좀 재밌게 하자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좀 신선한 이야기네. 네, 이 대회를 몇 년째 보기만 봤지 누가 만들고 네. 어디서 시작이 되고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쉽네요. 다 그렇죠. 프랑스에서 시작했어요. 다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었어.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프랑스어 불문과 불어과 네. 불어과. 네. 불어과. 아비앙또. 그게 뭐예요? 다음에 봅시다. 아비앙또? 아비앙또. 네. 아비앙또. 네, 설 데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 불어불문학이잖아요. 네, 불어학과 나왔죠. 불어학과. 네. 불어불문이라 그러나요? 그냥 불어학과입니다. 불어학과. 네, 불어학과. 네. 주르만. 발음이 맞나요?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프랑스말 하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루한테도 불어로 얘기하려다가 킹 오브 링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어를 제가 읽을 줄 아니까 킹 오브 링크를 프랑스말로 뭐라고 하나요? 호아두 바스. 호아드 바스와. 네, 알겠습니다. 바게트. 바게트, 네, 바게트. 그 바게트는 그렇게 안 굴려도 돼요. 안 그래도 돼요? 네, 심지어 파리 바게트가 네. 프랑스 시내에 있다니까. 아 그래요? 네. 바게트. 네. 그만하시고요. 좋습니다. 네.